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정은선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서구 FM에서는 서구 가불병 지역의 각 정당 후보자들을 모시고 후보자 소개와 공약 등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2만의 서구 주민들을 위해 일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관심 가져주시고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서구을 지역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이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선거 운동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사실은 밤 늦은 시간인데 네. 되게 오늘 일정은 다 마치고 오신 건가요? 오늘 지금 이제 9시 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지역, 특히 오늘은 청라동 지역 뚜벅이 유세 하루 종일 했고요. 마치면 다시 밤 11시까지 뚜벅이 유세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시 그럼 이 방송 네. 끝나고 또 유세 그 선거를 하러 가시네요. 네, 선거운동. 맞습니다. 네. 어떻게 서구 지역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좀 느끼는 감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서구 주민들도 만나고 동네를 이렇게 막 구석구석 을 지역을 다니시면서 좀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그 주민분들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뭔가 지역과 또는 주민분들과 이렇게 좀 교감을 한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정치 입문을 한 건데 선거도 처음이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좀 교감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다랄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럼 만난 주민 중에 제일 네. 기억나는 주민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 예전에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독차 이렇게 따라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연호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오, 왜 이유가 이용우 기호 1번 민주당 뭐 이런 얘기. 저도 좀 뭐 한편으로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뭐 그런 소독차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뭐 관심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굉장히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네. 좀 순수해지잖아요. 우리 네, 어른들도. 맞아요. 네, 지금 그 얘기 하실 때 지금 후보님 표정도 굉장히 순수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저도 모르게 밝아지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과분할 정도로 응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힘겨운 것도 뭐 일부 있지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힘이 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용우 후보님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고향이 전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전라도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네. 그 전주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전주로 다닌 거고요. 고향은 전북 완주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완주에서 계속 살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전주 안산고등학교로 이제 통학을 했던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오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했죠. 그럼 그때부터 언제까지 네. 서울에서 사셨던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인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이요? 예, 인천에서 이제 그 부평에 지금은 한국 GM자동차 당시에는 2003년 당시에는 이제 GM대우자동차에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 5년 이상 그 현장 내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현장을 떠나서는 이제 바로 인하대 로스쿨을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인천하고는 뭐 사회 초년생부터 한 8, 9년 정도 인연이 매우 깊죠. 예.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네. 인재 영입으로 서구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올 초의 일들이었죠. 예, 영입 이제 됐고 아마 제가 올 초까지 따지면은 뭐 한 20여 년 정도 다양한 영역에서 뭐 현장이라든지 또 뭐 시민사회, 법조, 뭐 교육 분야 등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러저러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핵심은 결국은 그 문제가 있는 곳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이를 좀 잘 담아서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평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 뭐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집적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적한 현안들을 좀 제대로 풀 수 있는 적임자를 서구에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20여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 일머리를 좀 안다, 일을 하면 성과를 좀 내더라 이런 평가들을 좀 받아온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안이 많은 서구에 이용호가 좀 가서 좀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당의 정확한 판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직접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20년간의 법조계와 그 현장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안에 대해서 일을 잘 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어떤 현안이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조금은 뭐랄까 좀 끈질기게 매달리는 편입니다. 일이라는 게 특히 이제 묵은 과제라는 것들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최근에 소위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 노동 약자들의 20여 년간의 수건 과제였거든요. 노동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목소리 냈던 부분인데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입니다. 국회 내에서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21대 국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라는 시민사회 연대체를 구성을 해서 끈질기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어떻게 보면 20여 년 동안에 아예 논의조차 안 됐던 부분들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해낸 거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을 통해서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운동본부에서 제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실무를 좀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저의 뭐 그 일을 풀어내는 그런 평가 지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뭐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조금 네.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학교에 그 시간 강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명칭이 강사로 변경 바뀌었는데 시간 강사가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많은 부분 책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수라는 멸칭으로 이제 이게 대우받고 이랬었는데 시간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교 측과 시간 강사 측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풀렸던 것을 제가 교육부에서 꾸린 대학교 시간 강사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국회 측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엄청난 논쟁 끝에 합의점을 처음으로 도출했고 그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국회에서 99% 법안 그대로 통과가 돼서 지금 결국 시행이 돼서 시간 강사가 강사로서의 어떤 교원의 지위를 확보했고 또 처우도 좀 진전된 이런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프로필을 보면 직장 갑질 119 창립 멤버라고 돼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인권 영역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그 관련한 교육 약자들의 문제 또는 노동 관련한 노동 약자들의 문제 그리고 과거사 피해자들의 문제 뭐 이런 분야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직장갑질 119 활동도 제가 뭐 주도적으로 뭐 다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법률 스태프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직장갑질 119는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 겪는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라든지 고충, 애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저희가 접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어떤 뭐 언론 대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도 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제도 개선까지도 뭐 예를 들면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정확한 거는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을 일부 이제 들여온 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내용을 그 3파 역할을 했던 게 직장갑질 119입니다. 직장갑질 119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갑질 문화를 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바꿔내고 법제도적으로 바꿔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 단체에서 일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이용우 후보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장 갑질 119 멤버라는 이야기부터 제일 프로필로 제일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직장 갑질 119라는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예전에 알았으면 저도 아마 상담을 좀 받을 일이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러면 혹시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후보님도 가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그 가족이 어떻게 자녀도 있으신가요? 네. 네. 몇 명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저는 이제 딸 아빠인데요. 딸. 예, 네. 딸 둘이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음. 예, 아유.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많이 못 만나고 많이 못 보고 이제 같이 뭐랄까요 일상을 많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음. 저희 이제 애들이 사실 제가 많은 걸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애들한테 저는 이제 뭐랄까 많이 이제 그 친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커졌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잘 지내고 친근한데 요새 많이 못 봐가지고 그게 제일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하다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식당에 상가방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모여가 식사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생각-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애들이 좀 너무 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예. 네. 혹시 그 자녀분들하고 관계가 좋으신 편이세요? 이렇게 네. 다정한 아빠신 거예요? 아니면 좀 엄한 아빠 쪽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뭐랄까 엄한 편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강하게 얘기하거나 뭔가 제 주장을 막 계속 고집하거나 이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의식적으로라기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많이 좀 유해진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이용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음.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그래도 좀 최대한 애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편인데 또 애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창 중고등학생이면 예민할 나이고 네. 좀 까칠할 나이인데, 네. 네, 그럴 때 좀 아빠가 선거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계시죠? 아 응원 해주는지는 사실 네. 자신은 못하겠고요. 사실 응원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와이프나 애들 그 위치에서 좀 무탈하게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또 저대로 제가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출마하시는 지역의 동네가 서구 을 지역이기 때문에 검암 경서동, 연희동, 청라동이잖아요. 그럼 먼저 검암 경서동에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검암 경서동에도 역시나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뭐 경서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문제가 있고요. 중학교가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경서동 밖으로 등하교 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암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나눴을 때 많이 하세요.
교육 문제 관련해서 그 등하교 문제, 교통편 문제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검암동은 아시는 것처럼 검암역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검암역에서 그 검암역 이제 복합 환승센터 이 문제를 통해서 교통의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세권 개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뱃길 위쪽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검노프와 관련해서 거기도 또 교통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5년 동안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긴 한데 주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이후에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공약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아래뱃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여가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자연 환경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100% 활용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생태 환경 문화 뭐 관광 벨트를 좀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찾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권도 형성이 되고 문화 공간 여가 공간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현안을 돌아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정말 저 후보가 저렇게 말한 것처럼 해줄까 이런 기대감이 되게 있고 네.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말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신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선거를 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공약 또는 너무 많은 공약 뭐 이렇게 남발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좀 정리하면서 그래도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방법론을 좀 잡고 그런 공약들을 좀 선별하고 엄선해서 유권자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캠프하고 그렇게 논의를 해서 좀 정리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 자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일을 좀 잘해서 그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좀 유권자분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평가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뭔가 책임감이나 약속을 했을 때 좀 지키는 어떤 이력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뱉는 공약이 단순한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지점에서 또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나름은 20여 년 동안의 활동 속에서 그런 지점에서 좀 평가받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그것도 결국 유권자들한테 맡겨야겠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옆 동네인 연희동으로 넘어가서 연희동에도 그 구도심 어찌 원도심이잖아요. 네. 연희동에 대한 어떤 정책 현안은 네. 에 대한 그 현안에 대한 그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라 1, 2, 3동, 거망, 경서동, 연희동 5개 동이 있는데 서구울 지역구가 연희동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도심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 심지어 수영장이 갖춰진 어떤 뭐 체육문화 시설조차 없으니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달라라는 얘기 듣고 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했는데 지금 눈썰매장 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된 상태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뭐 수영장을 포함한 어떤 복합 체육문화 시설로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문제라든지 전선 지중화 문제라든지 연희동의 어떻게 보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 서구청역 주변의 어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뭐 상권 활성화한다는 부분들, 또 서구청역 주변의 골목형 상점가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지역 이음카드 부분에 대한 뭐 혜택 확대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원도심으로서의 연희동의 활성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촌천과 이제 신곡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수변 공간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고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산책로도 형성돼 있고 하는데 좀 더 복합 문화 여가 공간으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질 개선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질 개선이 이제 그 하천 아래쪽에 쌓이는 어떤 이런 퇴적물들 같은 경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설도 좀 필요하고, 물을 뭐 어떻게 보면 끌어다가 이제 계속 그 수질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한 또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네. 내걸었고요. 네. 사실 연희동에서 심곡천 공촌천은 걷기 좋은 벚꽃이 지금 가면은 굉장히 많이 피어서 예쁘거든요. 네, 걷기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좀 잘 저 개인적으로도 네, 네, 잘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연희동에는 또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빌라가 많은데 안쪽으로 가보면 정말 밤에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네, 많이 어두워서 이제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참 적당치 않은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런 환경 개선을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이제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사실은 그 주민분들의 어떤 그 뭐 평균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좀 감내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시작을 연희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희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나 발전을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관심 갖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도 연희동은 좀 더 관심이 좀 필요하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라가 남았는데요. 청라는 워낙 이제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네, 그런 또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청라에 관련된 공약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청라동이 이제 그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2단계 성장 시즌 2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걸 좀 실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청라동에 현안들이 좀 많이 굵직한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청라 삼동의 광역 소각장 폐쇄 이전 문제라든지, 오래된 주민들의 이제 염원 수건과제인 청라 시티타워 이 문제를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청라 IC의 어떤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또 청라의 또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뭐 청라 사고가 지금 2027년 3월달 1학기 이제 개교가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지하철 청라를 관통하는 어떤 지하철 개통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현안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연무단지나 로봇랜드의 유휴부지가 좀 제대로 좀 활성화되도록 기업 유치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안들이 좀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면서 결국은 청라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좀 2단계 성장 시즌 2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풀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라동은 청라동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또 성장을 해야 되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검안경소동 연희동만의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잘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후보님, 사실은 이 공약이 다른 후보님들도 다 비슷해 하잖아요. 네, 현안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약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 텐데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정말 후보님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큼 정말 꼭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요. 네. 지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청라 시티타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청라 IC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학부모님들은 그 학교 그 부족하다, 학교 등하교할 때 교통편 문제 이런 얘기 말씀 많이 주셨고요. 또 그 거망 경서동 연희동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희동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도심 활성화가 필요한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문화 시설부터라도 지금 빨리 논의를 더 진척시켜서 좀 매듭을 재야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서동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노선 버스가 좀 부족해서 빙빙빙 돌면서 장시간 뭐 이동해야 되고 뭐 버스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 주시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풀어야 될 각 동별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주민분들이 사실 계속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경서동의 교통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그동안은 왜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지역의 현안들을 이제 막 이렇게 파악하고 문제 원인들과 이제 해법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문제나 재정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했던 분야에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들은 건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좀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이런 지점에서는 그래도 이용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일머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지점 아닌가. 강사법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고 노란봉투법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 해법을 마련해서 결과물을 냈거든요. 저는 이런 다양한 현안에서도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잘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의 이해관계를 좀 잘 조정을 하고 원인을 잘 진단해서 해법을 좀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제 기존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은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감과 의지 하나는 충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서구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현안일 수도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네. 25년의 종료인데 그게 좀 확실히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주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분노에 가까운 네. 그런 현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 원래 이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사용 종료를 해야 됩니다. 대원칙은 사용 종료를 한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에 지금 환경부도 나서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미온적이다. 뭐 지원금도 이제 내걸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대체 매립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 좀 더 파격적인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왜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 예정대로 이 쓰레기 매립지는 사용 종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중앙 정책인데요. 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존의 제 어떤 이력이랄까 지금 제가 걸어왔던 어떤 그런 그 발자취의 연장에서 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해나갈 겁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노동 약자라든지 또는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어떤 문제 의식들을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은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연간 200시간 이상 더 일을 많이 해요. 200시간이면 약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일한다라는 얘기,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줘요. 일과 가정의 분리도 잘 안 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도 워라밸도 추구가 잘 안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행복한 직장,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게 없는 행복한 직장, 또는 눈치 야간, 공짜 노동 없는 행복한 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망들이 큽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교육 약자들의 어떤 교육적인 요구들이 좀 반영되는 그런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서구 FM 처음 오셨잖아요. 네. 네, 전국에 다양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있는데요. 이런 마을 미디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 미디어에 대한 정책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소위 마을 변호사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마을 변호사. 마을 변호사 아시죠? 마을 변호사는 이제 그 지역에 매칭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주민분들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서 지역의 현안, 마을의 현안들을 그렇게 좀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었고, 마을 미디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 마을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 미디어와 마을의 이런 결합인데,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언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를 좀 뭐 구현하는 하나의 장이 되는 건데,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을의 여러 가지 목소리, 현안, 뭐 정책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녹여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이나 대형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담아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역할도 해보겠습니다. 고민도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마을 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유권자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 짧은 기간 주민분들 많이 만나고 지역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일 이틀, 마지막 이틀은 세븐틴 선거운동 이런 차원에서 뚜벅이 유세로 모든 지역, 모든 주민분들 만나자라는 이런 자세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도 또 11시까지 달릴 거고요. 내일은 거망, 경서동, 연희동 아침 6시부터 밤 선거운동 마감되는 자정까지 주민분들 다 만나고 다닐 의지를 가지고 좀 다닐 거고, 거망, 경서동과 연희동에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 부족하다, 이런 부분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내일 하루도 자정까지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 거망, 경서동, 연희동 주민 여러분, 내일 달려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정말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이용우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이것으로 후보님과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좋은 결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을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